네,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전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산업과학고 메이커 창작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저도 미래산업과학고 메이커 창작과에 재학 중인 1학년 김기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원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 한승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래산업과학고를 재학 중인 3학년 양상빈입니다. 진로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후를 대비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가 원래 한자 뜻이 나아갈 진의 길 노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진로란 단순히 그냥 대학까지 가고 뭐 취업하고까지가 아닌 대학에 가고 취업까지 해서 이제 은퇴하기까지의 일련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되게 뻔한 말들, 그냥 진학, 취업 이런 말들밖에 딱히. 저는 일단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1차 목표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ROTC를 해서 군사 소위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진로이기 이전에 먼저 꿈인 컴퓨터 선생님이 되는 거고, 고등학교에 가서 요즘 정보 과목이 신설됐기 때문에 정보 선생님으로 일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진로 목표입니다. 저는 진로가 크게 보자면은 남들과 그냥 비슷하게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서 회사원 하는 게 그 일단 큰 진로고요. 일단 대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첫 출근에 좀 떨리는데 저는 당장엔 일단 진학이고, 만약 진학에 실패한다면 그때는 뭐 취업이겠죠. 아무래도 나라에서 지켜주는 철밥통이다 보니까 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노답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답이 원래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노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노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여기서 노답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답이 없는, 그냥 정말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노답으로 분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을 답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있고 진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노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답이요. 왜죠? 저요? 회사를 좀 취업한 다음에 좀 알아봤거든요. 퇴사율이 58%더라고요. 높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좀 꼰대가 많지 않을까. 저도 노답이에요. 애초에 지금 선택한 그 과랑 관련된 진로가 선택한 지 한 3달 됐어요. 원래는 심리학과 쪽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공부를 3학년 초반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늦은 것 같아갖고 막상 넣어보려니까, 그래갖고 그냥 부모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다가 그쪽으로 이제 틀게 된 건데, 못할 것 같아요. 뭘 못해? 그냥 진학은 못할 것 같아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일단 과외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체력 단련과 뭐 헬스장 같은 것도 꾸준히 다니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공부를 먼저 했고, 공부 이외에는 이제 대회나 봉사활동 뭐 이렇게 뭐 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왔고, 이렇게 수시를 우선적으로 챙겨왔는데, 근데 이제는 수시가 다 마감이 됐고, 그래서 3학년이 되면서 정시를 해야겠다 해서 정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고1이다 보니까 막 엄청 크게 막 형처럼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여기 이 학교로 와야겠다 입학을 결정한 순간부터 제가 부족한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수시만으로는 솔직히 특성화고니까 다른 뭐 학교에 비해서 막 엄청 잘 가고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딱히 없어요. 했던 거는 뭐 그냥 그 창작 저희 교내 대회 했던 거랑 뭐 그다음에 뭐 수행 평가 같은 거 그런 거만 하고, 이제 그냥 자격증 땄던 거 그런 거밖에 안 했어요. 저는 3학년 돼서 그걸 위해 한 거라면 공부 말고 딱히 없는 것 같긴 해요.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씹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뭐죠? 일단은 전 정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제가 준비한 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노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학년 때는 수시를 챙기느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2학년 때부터 제가 아마 수시에서 삐끗하지 않았나. 2학년 때부터 축구를 너무 많이 해서 수시를 망쳐서 아마 정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계속 정시 준비하고 있는데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정시 공부보다 축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 열정 있게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사실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여러 대회도 나가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대학에 가려고 딱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서 지금은 또 정시랑은 다른 길을 열심히 준비하는 중입니다. 저는 형에 비하자면 이제 중학교 성적이 좀 많이 낮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3학년이 되기 전까지 실제로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3학년 때 좀 이거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만큼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중3 딱 기말고사 끝나면은 고1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때 동안 진짜 죽어라고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ROTC를 제가 생각한 이유는 원래부터 약간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뭔가 특수부대라는 거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특수부대를 소위로 임관을 하면 더 멋있겠다. 그리고 나중에 요즘 취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군인으로 계속 가면은 아마 제 먹고 살 길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ROTC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여자친구를 사귄 것? 네, 그게 제일 후회가 됩니다. 고등학교 시기 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귀지 마세요. 당연히 공부죠. 일단 그 정시나 수시를 더 올려놓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큽니다. 제가 직접 선택했고 뭐 부모님께서 ROTC를 추천은 예전에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ROTC 소위에 되게 매력을 느껴서 제가 선택한 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특성화 자체가 직장을 구해서 이제 학생들을 내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일단 취업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제 친구 중에서도 지금 취업을 대다수가 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제일 1순위고 또 뭐 내신을 따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도 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정시 준비해서 특성화 전형으로 정시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선택지가 있지 않나. 일단 특성화고의 장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계에서는 그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공부하고 있을 때 특성화고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도 하지만 뭐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뭐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각 특성화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 한다면은 사실 분위기가 아무리 좋은 학교여도 물론 인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노는 학생들도 있고 분명 그다음에 공부를 덜하는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 다 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취업 쪽이 분위기가 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학을 하고자 했는데 이게 취업까지 길이 하나 더 열려 있으니까 이게 그 희망 고문이라 해야 되나? 그 두 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오히려 단점이지 않을까. 한 가지 길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헷갈리는 게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네, 한번 실제로 있어서 왜 그랬어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네, 일찍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특성화고의 단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인문계나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국영수과 시간이 현저하게 적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능을 준비를 하던 뭐 취업을 하던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정말 한없이 모자르다 생각을 해서 또 그거는 제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라서 학교에서 또 뭐 해주는 것도 많이 없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점은 아무래도 인문계에 가면 뭐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정말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친구들도 보면은 잠깐도 쉴 시간 없이 계속 공부하는데 그런 애들이 진짜 많으니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진짜 좀 안 좋을 것 같지만 근데 특성화에 오면 좀 인문계보다는 비교적 좀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내신도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일단 수학이나 그런 인문 과목이 너무 적고요. 그다음 뭐 딱히 이제 그게 적은 만큼 좀 메리트가 있긴 하거든요. 대신에 이제 전공 과목들을 배우니까 이제 그걸 장점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취업 들어갈 때도 유용하고 대학 갈 때도 뭐 부족하지만 그 인문 과목이 부족하지만 전공 과목 때문에 살릴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딱 장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학교는 장점이랄 게 인문계의 장점을 이제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공부를 할 생각이 없으면 인문계 안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특성화고 차라리 취업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단 공부를 제일 잘하면 가장 쉽게 살아남을 수 있고요. 제일 잘 못하겠다. 여러 가지 이제 각 학과에 입학한 학과에 맞는 전공 주요 과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요 과목을 막 일주일에 3시간, 4시간씩 들어있는데 열심히 해서 선생님에게 이쁨을 받고 좋은 성적을 내고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도 하고 그런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두 가지 경우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수시로 가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일단 내신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정시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 하면은 아무래도 특성화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부족하니까 뭐 학원이 됐던 인터넷 강의가 됐든 꾸준히 3년 동안 열심히 들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못 살아남아 봐서 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팁을 드릴 게 없네요. 그냥 관종처럼 살면 되는데. 네. 어떻게 살아? 약간 좀 미쳐 날뛰면요. 미친 애들이 약간 한 명씩 들러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죠. 전 사실 수시를 챙겨서 대학에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삐끗했는데 정시로 이제 특성화 전형이 있는 걸 알고 정시로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는 중입니다. 중학생 때 원래 한국사 선생님을 할까 아니면 다른 과목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게 그 입시를 안 하고 그냥 취직을 해버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특성화고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특성화고를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딱 정말 저한테 맞는 학교가 여기다 라는 생각에 여기를 더 알아보고 대학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해서 대학을 갈 목적으로 특성화고에 왔는데 그럼 인문계를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컴퓨터를 먼저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인문계보다 그런 특성화고의 차별점이 좋아서 특성화고에 왔습니다. 저는 일단은 형이 먼저 학교에 왔으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형이 학교에서 잘하는 모습이랑 특성화가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돼서 저는 좀 순조로웠긴 했는데 왜 특성화를 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제가 중학교 때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에 가면은 진짜 한 5등급도 맞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비교적 좀 내신을 따기 쉬운 특성화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처음엔 대학 갈 목표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진학은 좀 포기하고 또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거든요. 동생들도 있는데 솔직히 또 나이가 많으면 좀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좀 그걸 보태드리려고 일단 그냥 취업을 먼저 하고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특별하게 선택한 이유라는 게 없고 그냥 거기 학교가 그나마 뭐 시험이 볼만하다 그냥 애들 말 듣고서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냥 중학교 때. 자격증 따야죠 그냥. 공부를 하기 싫으면 그냥 내신 다 던지고 그냥 자격증 따서 그냥 취업이라도 해야죠.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냥. 친구들 간의 유대 관계? 일단은 고등학교 자체가 저는 하나의 큰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에 와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같이 이제 선생님이 되는 사람은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지만 다른 직업들은 굳이 대학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직업도 있고 아닌 대학을 넘어서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도 필요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성적에 따라서 이제 대학도 어느 적정 성적이 돼야 갈 수가 있고 뭐 취직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학에 갈 수 없는 성적이라면 뭐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르니까 취업을 하고 싶으면 뭐 취업을 하는 거고 진학을 하고 싶으면 진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꼭 대학을 가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취업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나씩 다 찾아보니까 역시 고졸보다는 대졸을 더 많이 뽑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대학은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네, 나중에 어차피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지금 취업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대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는데 이 친구 말도 맞긴 한데 저는 대학에 가고 싶긴 하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대학 생활을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만나는 인맥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도 가는 건 좋다 생각해요. 1, 2학년 때는 수시를 챙겼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생회도 했었고 이 청하장 좋은 시스템을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봉사활동도 있고 저는 정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독서상도 한번 받지 않았나. 네, 독서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체력을 위주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1, 2학년 때는 되게 제가 운동을 많이 안 하고 많이 먹어서 살이 되게 많이 쪘었는데 한 20kg 정도 감량을 하면서 체력도 늘고 이제 군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대회도 열심히 참가하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볼 생각입니다.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스펙이 없다 하면은 말씀했다시피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스펙이라고 한다면 생활기록부 자체가 이 학생이 3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는지 담임 선생님이 각 과목 선생님들이 엄청 많으신 분들이 채특이라든가 뭐 행동 소견 및 의견에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비어있다. 이 학생 학교를 다니지 않은 걸로 간주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스펙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놓은 생활기록부라고 한다면 스펙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 학생이 뭐 흔히 말해서 노는 학생이어서 불량 학생인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한 학생인지 구별해 줄 수 있는 것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비리도 있겠고 완전 엄청 공정하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생활기록부가 그 학생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스펙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입장이 좀 다른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또 취업이 있을 텐데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취업이 둘 다 이건 두 개가 같은 케이스라고 보는데 둘 다 내신과 대회 아니면 뭐 세특, 봉사시간 등 모두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과는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형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내신이 뭐 공부가 됐던 출결이 됐던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하다고 1순위로 뽑는 건 전 출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가 아파도 학교에 와서 그 화장실을 가고 그렇게 어떻게든 학교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아 그냥 나 배 아파 학교 안 갈래 하고 학교를 안 오는 학생도 있거든요. 그런 두 학생의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출결이라고 생각을 해서 출결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격증이랑 생기부 그걸 뭐라 하죠? 그 뭐지? 세특이 무조건 중요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던데. 그냥 일단 그 생기부는 많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많이 적힐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리려면 그냥 별거 다 해야 되죠. 그냥 내신 성적. 네, 그게 제일 우선시 되는 거. 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 이 기억을 가지고 가는 건가요? 일단 이 기억을 가지고 가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비트코인과 삼전, 테슬라 이런 주식을 많이 사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도록 선생님께 대들지 말고 정말 착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정시를 먼저 시작해라. 최대한 빨리. 언제 네. 몇 학년 때? 몇 학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빨리 시작해라. 1학년 때? 저는 과거에도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한데 일단 저도 이제 형이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저도 원래 정시 준비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뭐 대학 어디 뭐 그냥 할 수 있는 데 가면 되는 거고 아직 고등학교 가서 뭐 전교 몇 등 할지도 모르는 건데 뭐하러 생각해. 그냥 중학교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자 그랬는데 이제 좀 진로 진학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고3인 형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정보들을 얘기해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고 과거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중학교 때 진짜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한심하고 진짜 욕하고 싶어요. 왜? 중학교 1학년 때 딱 저는 자유학기제가 실시돼서 한 번만 봤거든요. 기말고사 한 번, 1학기 기말고사. 근데 그게 되게 성적 안 좋았어요. 그랬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자유학기제니까 공부를 할라 했는데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게 돼서 이제 2학년 때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죠. 거의 1년을 날렸으니까. 그러니까 2학년 때 1학년 때 필요했던 개념들 또 공부해야 되지 2학년 때 거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또 놀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그 2년을 날렸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중학교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미래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지금도 막 엄청 열심히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약간 1학년 때 그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다들 주변에서 하는 말이 1학년은 그래도 좀 놀아도 된다. 근데 좀이 아니라 되게 놀았거든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약간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공부했으면 지금 덜 고생하지 않았을까. 그냥 뭘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1시간씩이라도 뭐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1학년 후반쯤에 돌아가고 싶은 게 그때 연애를 했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대한 다 하면서 생활했으면은 뭐 지금 뭐 대학을 가든 간에 저 취업처를 더 좋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옛날부터 축구부 생활을 하면서 좀 위계 질서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위계 질서를 안 느껴본 사람들이 군대에 가면 처음에 막 당황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막 빠르게 적응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보다 약간 욱하는 기질이 있는데 이제 학생들을 잘 케어하는데 그런 게 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성격을 바꾸는 중입니다. 성격을 바꾸는 게 있어요? 저는 뭐 만족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여러 가지니까 이제 그 분야를 잘 살릴 수 있어서 좀 만족해요 지금.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원하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직장, 그러니까 옛날부터 안정적인 직장을 좀 가지고 싶어서 해가지고 군대라는 안정적인 하나의 직장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여러분들 좀 모르실 수 있을 분인데 한주호 준이라고 제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제 군대 가는 거에 좀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UDT 준이신데 대원들이 바다에 빠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목숨을 걸고 이제 그 대원들을 하나하나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그것처럼 좀 나도 만약 군인이 된다면 우리나라와 좀 군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조금 한 몸을 희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래 부모님 두 분 다 선생님을 하려고 하셨는데 뭐 다른 사정으로 못 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옛날부터 선생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정적으로 선생님을 해야겠다는 계기가 이번 고3 담임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 만나갖고 롤모델이 되셔서 선생님을 맡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뭐 선생님이나 친구에 대해서 약간 도움이 된 거고 일단 저도 이제 형 동생이고 같은 가족 구성원이다 보니까 부모님 영향을 많이 받게 됐고 자연스럽게 약간 됐는데 그 중에서도 형의 약간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꿈꾸던 게 저도 형이랑 같은 한국사 반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역사를 배우는 그 목표가 원래 지난 일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운 건데 그 마인드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역사를 이걸 나만 갖고 있기는 뭔가 좀 아깝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역사를 좀 잘 가르치는 뭐 강사나 교사를 꿈꿔왔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저출산 때문에 인구수도 감소하는 추세고 게다가 한국사라는 과목이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과목도 아니다 보니까 한국사 선생님이나 강사로 먹고 살기가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꿈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담임쌤이랑 친구 한 명 있긴 한데 어떻게 도움 줬는지도 말해야 돼요. 담임쌤은 일단 상담을 하자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상담하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약간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한 상담을 들으면은 한 3-40분은 욕을 먹거든요. 1시간 중에 3-40분 네. 먹으면서 약간 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목표, 나중에 미래에 대한 목표 그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얘기하면은 좀 욕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도 차려지고 결국 이렇게 취업도 가게 되고 그랬죠. 저는 혼자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약간 동기부여를 해주긴 했는데 그 진로에 관한 선택은 저 혼자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 그냥 주변 애들이 이제 다 예체능 쪽 막 음악 아니면 미용 아니면 미술 그런 쪽인데 한 명은 맨날 그냥 연습실 틀어박혀만 있고 한 명은 이제 벌써 막 자격증 실기 막 필기 그런 거 다 따고 있고 취업까지 했는데 하는 게 없다고 생각 들어서 그때 3학년 초반부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공부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전 일단 저희 담임쌤 네, 실명 말해도 되나요? 김영자 호자 선생님이 제 진로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수능 준비하면서 저희는 직업탐구라는 과목을 보거든요. 그걸 이제 방과 후도 되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제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좀 잘 들어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좀 피드백을 잘 주세요. 애들한테 관심도 많고. 처음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계기를 얻게 된 건 초등학교 때 한국사 방과 후 시간이 있었는데 그 방과 후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설명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재밌게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쭉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가 공과 계열인데 하다 보니까 점점 흥미가 있는 것 같고 원래 그러니까 입학하기 전에 미리 약간 체험을 해봤었거든요. 그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학과 체험을 미리 해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한국사는 잠시 미뤄두고 컴퓨터 쪽을 더 공부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어졌어요.
없었다면 정말 막막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막막 그 자체. 저도 아직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암흑? 없다면 뭐 착잡하죠. 할 수 자기가 좀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좀 면접 준비 이런 것도 다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서 하면은 그게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없으면은 뭐 망한 거죠 그냥. 없었으면 그냥 지금까지도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약간 진로 선택하는 데는 아닌데 이제 동기를 준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여태까지 계속 놀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면서 저분들은 저렇게 이제 열심히 일하셔서 되게 잘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데 나는 나중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처럼 나도 지금 이렇게 살면은 평범하게라도 살 수 있을까?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인생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그냥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행동이 좀 고쳐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무조건 낮은 대학 가고 싶은 과. 대학의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 대학의 이름을 보고 갔다가 이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과를 갔다면 거기서 당연히 학점은 못 챙길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그 대졸로 만약 어디 전문 딱 거기에 입사하려고 하면은 제가 만약 컴퓨터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완전 다른 신소재공학과 이런 데 갔어요. 신소재공학과에 가서 이 전공을 살려서 입학하려고 하기에는 학점도 나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이 전공 지식이 막 쌓여있거나 좋아해서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큰 길을 본다면 낮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를 일단 가고 그래서 어차피 그 한 번 더 재수를 해서 갈 거라면 낮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에서 이 과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재수에도 그 의견이 반영될 테니까 일단 그 과를 먼저 가보는 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이게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높은 대학이 진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대학이면 고민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 같고 아까 형이 말했던 것처럼 학점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냥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시간도 버리고 그냥 뭐 인생을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가 좋지만 그래도 그렇게 두 개의 밸런스 게임처럼 물어본다면 저는 낮은 대학에 가고 싶은 과를 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둘 다 이게 좀 그렇다 생각이 들면 재수를 할 텐데 재수할 거라면은 일단 높은 대학에 가기 싫은 과에 등록을 해놓고 재수할 것 같습니다. 높은 대학 가기 싫은 거. 높은 대학을 가면 사람도 많이 알아봐 주니까 가기 싫더라도 솔직히 자신 어차피 졸업할 거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졸업이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기 싫은 과여도 그냥 높은 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낮은 대학 가고 싶은 거. 굳이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진로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말했죠?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다시 돌려보면 안 돼요? 지금은 하고 싶은 거를 자기가 이루어 나가면서 하는 게 진로라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찾는 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게 진로라 생각해요. 진로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와 생각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삶의 미래 방향성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